강관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자, 전략 1편에서는 저희가 시장이 약간 변화하는 게 느껴진다. 예, 최근에 주주 환원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칼을 뽑은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조금 이제 잦아드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의 주주 환원을 앞으로 구조적으로 볼 건지, 일시적인 이벤트로 볼 건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장을 보는 이제 시각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럼 뭐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했던 할인율을 조금 더 좋게 봐주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관련돼 가지고 테일 리스크 우리는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바로 우리 이번 주는 이제 이번 맞이하는 주는 바로 슈퍼데이가 있는 주입니다. 제가 8월 27일 슈퍼데이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써놨는데 말이죠. 엔비디아 실적을 포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슈퍼데이가 열립니다. 그래서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우리 뭐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전 세계의 지금 시선들이 아마 잭슨홀 미팅으로 이제 모여질 거예요.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것도 있죠. 미국의 금리 그리고 일본의 금리. 그러면 옌캐리 흐름 어떻게 될 거냐? 예, 이번 시간에 한 번씩 자세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나오는데 말이죠. 최근에 주가는 뭐 실적 기대감이 별로 없나요? 슬슬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이 파란 줄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실적 나오기 전에 보통은 주가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 나오면 어떻습니까? Sell on news라고 해서 이제 실적 나왔으니까 팔자, 차익 실현 이런 느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뭐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적만 나오면 밀리고 엔비디아도 매번 그랬습니다.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항상 시장보다 잘 나왔죠. 시장의 기대보다 서프라이즈 이렇게 깜짝 실적으로 나왔던 엔비디아였습니다만은 실적 뒤에는 항상 주가는 밀렸었다. 그래도 이번에도 어떨까요? 이번에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는 않겠지만 실적 자체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가이던스도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우리는 이제 우리 메모리로 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볼 때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만 보면 됩니까? 실적만 보면 되죠. 주가 밸류에이션 이거는 엔비디아는 저 위에 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밸류에이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한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밀릴 수는 있어요. 예, 실적이 나와도. 그러니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실적이 나오면서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의 검증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8월 27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뭡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우리가 숫자를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요일까지 뭐 일단 포트폴리오를 아니면 주식을 일부 정리해 놓고 뭐 금요일을 맞이해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꼭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뭐 금요일을 팔아라 뭐 이런 느낌보다는 뭐 그 전날이라도 만약 시장이 조금 움직였다 위쪽으로 하면 조금 차익 실현 해놓고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주가가 얼마나 빠지나 이걸 좀 보면서 또 주말에 또 쉬면서 9월달 첫 장을 또 맞이하는 것도 어떤가 예,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론 뉴스 요거는 조금은 금요일날 좀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엔비디아 여기 선행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21배예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 평균보다 약간 같던지 좀 낮은 이런 느낌으로 예, 지금 나와 있고 마이크론은 6.7입니다. 삼성전자 4.5, 삼성 하이닉스 4.1. 여전히 뭐 우리 시장이 예, 반도체 투톱이 마이크론보다는 낮습니다만 엔비디아보다는 뭐 여전히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계속 메모리에 대한 시장의 할인율이 미국이나 우리나 상당히 지금 깊게 적용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제 마이크론 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 야 저거 못 따라가나 저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마이크론 지난번에 주주 환원 화끈하게 뭐 거의 뭐 번 거 다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definition 그러니까 정의가 뭐 마이크론하고 우리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마이크론은 뭐 100% 다 한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잉여 현금 흐름에 50%씩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수치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뭔가 이거를 계속 구조적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잉여 현금으로면 50%를 주면 지금 우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주주 환원 기대 수익률을 구하면 말이죠. 무려 7% 이상, 뭐 많게 보면은 1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성장주로만 봤었는데 성장주 플러스 고배당주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는 이런 이제 복합적인 성격의 이제 주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6년 같은 성장 모멘텀은 27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7년에는 양사 거의 평균적으로 40%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그리고 28년에는 거의 옆으로 눕는 이런 영업이익이 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이 진동만 안 한다고 하면은 뭡니까? 배당이나 자사주 환원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뭐죠? 엄청난 고배당주 내지는 아주 좋은 가치주 반열로 다시 바뀔 수 있다. 그것 또한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목표 주가입니다. 재밌는 게 말이죠. 최근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 최대치는 올라가고 있고 최저치는 오히려 내려가요. 예, 평균은 조금 내려갔습니다만은, 예, 그렇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치도 올라가고 최저치는 148만 원대로 더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이 간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통된 거는 평균치는 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맞을까요? 예. 근데 지금 이 하이닉스 148만 원은 조금 너무 세게 너무 나빠지는 걸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말이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둘 다 뭐 93%, 92% 이렇게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100%, 110% 갈 때도 절반만 믿어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 정도로 터치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이제 이벤트, 아니면 이게 우리를 또 즐겁게 할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슈퍼대에 이제 큰 막이 열립니다. 예, 그 직전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시장, 특히 이제 금리, 채권 시장에서의 지금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씩 좀 훑어보면은, 첫 번째는 미국 장기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를 넘어가 있습니다. 4.7% 넘는 것 항상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 특히 30년물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가 있죠. 5.3% 거기 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려오지는 않아요. 뭔가 미국이란 전쟁이라도 조금 뭐 이제 끝나는 모습이 나와야 좀 잡힐까요? 여러 가지 구조적 이유 때문에 좀 안 내려오는 것 같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미국에서 국채를 지금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뭐 이제 사는 거를 조금 자제하는 그런 이제 느낌도 있다라고 볼 때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미국 국채에 대해서 공급이 더 많아지든지 뭐 같든지 해도 수요가 떨어지면은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아하죠.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외환시장에서 이제 공조를 하는 건데, 어쨌든 뭐 두 나라가 지금 공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뭡니까? 예, 엔캐리 자금의 대규모 회수 가능성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뭐 계속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고 미국 국채 때리면서 도망간다고 하면은 뭐 안 좋죠. 예. 그럼 금리가 이제 일본도 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엔 강세되면서 일본 금리 쭉 올라가고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환수되는 그런 금액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미국 국채 시장도 엉망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신흥국에 있어서의 주식시장 또 엉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제일 밑에 결론을 써놨습니다만, 이거는 뭐 양국이나 전체적으로 정책 공조나 이런 거 조율 이런 거 하에서 뭐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4년 8월에 봤던 엔캐리 자금의 환수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던 거, 그게 재발되지는 않을 거다. 안 와야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과거에 그런 이제 그 나쁜 기억을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돌아가는 이런 느낌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건 사실 시장한테 크게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런 것 때문이라도 미국의 고금리 이런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미국 재무부에서 아무리 뭐 용을 쓴다고 해도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단 하나 이걸 꺾으려면 그나마 괜찮은 거죠. 임팩트는 어디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미국이란 빨리 뭔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고 하면 조금 여유가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잭슨 홀, 슈퍼대회 이제 요번에 세 개 중에 이제 하나인데 말이죠. 어떤 톤으로 나올까요? 우리는 시장에서는 지금 중립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나 이제 처음 이제 기조연설에 나서는 케빈 월시 신임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시장한테 큰 메시지를 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매크로 데이터들 나오는 거 보면은 고용이나 물가나 생각보다 조금 이제 처지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간다고 하면은 시장이 그렇게 크게 쫄 거는 없을 거다라는 건데, 어쨌든 최근에 금리는 단단히 위쪽에서 지금 고정돼 있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금리가 이렇게 돼 있고 재무부에서 이렇게 용을 쓰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잘 안 움직이고 있고, 에쿼티 시장 최근에 조금 조정 양상인데 금하고 은하고 비트코인만 오른다. 제가 전략 1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비트코인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 미국의 잭슨홀 미팅 그리고 미국의 채권 시장의 동향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중립적인 톤을 우리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상 기대감이 또 12월 후퇴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전에만 해도 이제 9월달 이쪽에 이제 375에서 400 이 구간으로 넘어가는 이게 많았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10월 달도 그랬었거든요. 10월 달에서도 또 이제 후퇴가 됐어요. 그래서 12월 9일 날 이쪽에 열리는 요 회의에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년 12월에 한번 올리고, 그리고 내년 6월에 한 번 더 올리고 다시 내려오는 사이클을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한 번 더 올리는, 내년에 한 번 더 올리는 요게 안 올리고 그냥 간다. 아니면 안 올리고 바로 내려온다. 이러면 아주 시장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 잭슨홀 미팅에서 할지를 한번 이제 지켜보기로 하지요. 자,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을 하죠. 요번에는 동결을 할까요? 지난번 연속해서 이제 올린 우리 금통입니다만은, 미국이 만약 동결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한번 쉬고 갈 수 있는 이제 여유는 생기는 거고요. 아니면은 조금 최근에 이제 매파적인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금통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크게 우리 시장한테 여파를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쪽에서 시장 금리가 이미 많이 움직여가지고 10년물로도 우리가 4.3% 넘게 지금 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 오히려 사이클이 더 우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미국하고 우리가 금리 차가 아직도 1%포인트 포인트 이런 차이가 있는 때는 올릴 여지도 있죠. 더 올릴 수도 있는데, 올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또 원화 환율이 지금 1,400원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게 더 단단하게 이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 1,550원 거기에서 우리 외환시장 더 이제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상방으로 배팅한 사람들은 이번에 거의 비명 소리가 지금 제 귀에까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1,400원을 그냥 거의 힘없이 그냥 촥 내주면서 1,300원 후반대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환 쪽에 레버리지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다친 사람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우리가 환율 내려가면 교과서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사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런 이제 기반을 이제 마련해 주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전략 1편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살 여지가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주주환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계속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 할인율도 내려가고, 그러면 외국인이 슬슬 찬바람 들면서 돌아올 가능성이 많으면 많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요. 요것만 하나 좀 해결이 되면 돼요. 이 빨간 줄로 된 건데, 브렌트유가 조금 내려오는 그런 흐름, 그거는 미국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바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시장 다시 강하게 봐줄 필요도 있겠다. 그걸 잘 보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밸류에이션입니다. 이제 우리가 PER로 봐서 5.63이에요. 아직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표준편차 그 사이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다, 저평가다라는 얘기보다는 싸다라는 얘기가, 낮다라는 얘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 이걸 거꾸로 보면은 역대급으로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달 동안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PER도 물론 봅니다만은 시장 볼 때는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PBR을 좀 봐주시면 좋고요. 이 보면은 평균과 1, 표준 편차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뭐 비싸다고 할 수 없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맨날 댓글 보면 그런 게 많죠. 이익 맨날 많이 난다고 하면 뭐해? 주가 안 올라가는데. 이익 많이 난다고 샀다가 맨날 손해만 보고 골탕만 먹었어.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좀 다른 국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환원 이런 게 계속 이제 그게 구조적으로 시장에서 관행화 된다? 라면 우리 시장이 진짜 환골탈퇴하는 거예요. 예. 1위 2위 하는 회사가 돈 번 거에서 50%를 계속 내주는 이런 걸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한번 그게 자리를 잡으면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 때나 못 벌 때나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천천히 판단을 하자. 지금 국장에서 철수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 때 좀 살펴보죠. 지금 8월 현재 선행이 5.63이죠. 이 제일 왼쪽이 PER인데 지금 이 가운데 어디에 있는 거죠? 제가 녹색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선행 PBR로 봐도 1.41이니까 예, 요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입니다. 정고점 8배. 우리가 PBR로 볼 때는 정고점이 2.01배였습니다. 여기까지 가려면은 아직도 이제 한 40%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뭐 급하게 V자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아마도 뭐 지금 7월에 폭락 이후에 8, 9, 10 정도는 조금 옆으로 기지 않겠느냐. 근데 일단 저점에서는 조금은 올라와 있는 양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7천을 뚫고 가야 됩니다. 7천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뭐 주주 환원이나 계속적인 뭐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연말로 가면서 배당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이제 몰고 갈 수밖에 없을 건데 뭐 그거가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 하나씩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하방 쪽보다는 상방을 좀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좀 걸면서 다만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저는 뭐 계속 AI 반도체 40에서 50%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4분기에 관심주 쪽으로 가는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배당,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질 이제 계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금융주, 특히 금리가 올라가는 때는 뭡니까? 보험주 이런 거고, 뭐 반도체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뭐 계속 수출 잘 되는 게 뭐 있어요? 매월 1일마다 그 통계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죠? 화장품 쪽입니다. 예, 화장품 쪽 계속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트레이딩으로 뭐 순환매, 낙폭 많이 떨어진 거에 한해서 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좀 순환매를 가볍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너무 비싼 쪽에서 순환매는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고점에서 그냥 차익 매도하고 그냥 안 사야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조방원이나 뭐 전력계기 이런 쪽은 뭐 펀더멘탈 스토리는 뭐 좋으니까 단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는 약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만 국한해서 순환매에 참여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수상한 변화가 조금 있다라는 거죠. 펀더멘탈로 뭐 상당히 이익은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주주 환원이라는 게 생기고 있고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슈퍼데이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슈퍼데이 뭐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미국에서 이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만은 슈퍼데이 전에 뭐 차익 실현을 좀 해놓고 슈퍼데이를 맞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게 구조적으로 될지 한번 이벤트로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점점 이제 우리가 관찰해 가면서 시장의 하반기 시장을 좀 바라봐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전략 2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